네, 2025년 8월 21일 이정훈입니다. 갑자기 긴급 뉴스가 나왔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작스럽게 미국으로 갔답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날 예정이라고 하는데 확정된 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난다는 것도 확정짓지 못하고 그냥 갔습니다. 근데 얼마나 급했는가 하면은 지금 서울에서 워싱턴으로 가는 직항편이 있죠. 직항편을 타지도 못하고 어디 경유해서 가는 걸 그냥 타고 갔답니다. 뭘 경유하는, 어디 경유하는지 아직까지는 안 나왔는데, 지금 제가 방송 찍고 있는 시각이 8월 21일 오후 9시 50분인데, 8월 20날 조 장관이 미국을 급히 가야 되겠다 결정을 해서 오늘 떠났답니다. 8월 21일. 그러니까 비행기표가 없으니까 뭐 요즘 비행기표 구하기 힘들어요. 휴가철이라서. 그래서 급하게 다른 나라를 경유하는 걸 타고 조현 장관이 날아갔습니다. 미국 국무부 장관 만나다는 확정도 아니고 그를 만나야 되겠다는 목표만 갖고, 그리고 몇 명의 국장급 간부들을 대동하고 갔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고, 아니면 더 잘 되기 위한 거다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외교부 장관이 서울에서 뭐 전화로 보고받고 해봐야 안 되겠다, 현장 가서 직접 지휘해야 된다, 뭔가 급한 문제가 터진 것 같아요. 때문에 8월 23일부터 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해서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 하는데 여기에는 조현 장관이 참석하지 못합니다. 자, 이렇게 일본을 거쳐서 25일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에 날아가서 트럼프를 만납니다. 트럼프를 만나는 이재명, 전두환만큼 해낼 것인가? 이게 저희 관점입니다. 왜냐? 1981년 2월 2일 레이건을 만난 전두환 대통령은 레이건과의 담판으로 조국을 살려낸 바가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상당히 위태위태해 보이죠.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만나서 대한민국을 살려낼까요? 하나 제 관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MAGA, Make America Great Again, 이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호로 알려져 있죠. 이 뿌리가 뭔가 하면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입니다. 앞에 Let's가 더 붙어서 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 이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이 구호를 내걸어서 당선된 유명한 정치인이 카터를 꺾고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던 미스터 레이건입니다. 이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은 아주 멋진 구호였기 때문에 이것이 빌 클린턴이 대통령 선거 나왔을 때도 이 구호를 사용합니다.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그러다가 그가 Stupid, It's Economy. 야, 이 바보야. 중요한 건 경제야. 이 구호를 다시 바꿨죠. 그래서 빌 클린턴 하면 Stupid, It's Economy가 유명해져 있지만 사실은 빌 클린턴조차도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썼었습니다. 이것이 다시 2016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가 나와서 다시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쓰죠. 이때 트럼프하고 경쟁했던 사람이 클린턴의 부인 힐러리 클린턴이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그때 졌죠. 네. 그래서 그때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을 쓰다가 Let's를 빼버리고 Make America Great Again, 지금 MAGA가 된 겁니다. 트럼프는 레이건의 정책을 그대로 따라가겠다. 레이건은 그 당시 미국이 굉장히 위기였습니다. 소련의 팽창주의 때문에 쉽게 말하면은 지금 이란의 핵을 가지려고 하다가 트럼프의 공격을 받고 핵이 무너졌는데, 그 핵을 가진 정권이 무슬림 정권이잖아요. 무슬림 정권이 이란에서 빨레비 왕조를 무너뜨리고 무슬림 혁명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아프간을 소련이 침공합니다. 그런 식으로 막 소련의 팽창주의가 막 올라가서 미국이 위기감을 느낄 때, 그때 레이건이 어렵게 당선이 돼요. 여소야대의 국회였어요. 민주당이 국회를 다수를 차지했는데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내세워갖고 그는 8년 동안 집권하면서 소련을 무너뜨리는 기반을 만들었죠. 사실은 그 전에 닉슨이 만든 게 있었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소련이 무너지는 기반을 만들었죠. 그러나 레이건을 그대로 따라서 지금 위기에 처한 미국을 살려보겠다는 게 마가를 내세운 트럼프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선된 직후에 가장 먼저 외국 원수로서 레이건을 만났던 사람이 전두환 대통령인데, 전두환도 막 대통령이 된 직후였어요. 81년도 1월 달에 미국 가서 2월 2일 날 만나니까.
지금 우리도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된 직후고 트럼프도 지난 1월에 취임하고 한 반년 조금 더 했죠. 서로 초임입니다. 그래서 전두환하고 이재명은 비교해볼 해요. 사실 이재명과 이재명 세력들은 전두환을 아주 우습게 봅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지금 돌아가셨는데도 무덤을 못 구하고 있죠. 본인은 이북 땅이 모이는 전방고지에 묻어달라 그랬는데 뭐 아무데도 땅을 주지 않아가지고 그냥 집에 이렇게 화장해서 모시고 있는 상태인데, 전두환은 정말 우습게 봅니다만 그 전두환만큼 이재명은 해낼 수 있겠느냐. 근데 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박하게 미국을 가야 됐느냐. 요거는 이제 좀 지나면 나오겠죠. 지금은 이제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는 지금 북한이 파병을 했습니다. 러시아를 위해서. 그래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한테 뺏겼던 쿠르스크주를 탈환하는데 북한 폭풍군단이 큰 기여를 했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 더불어 전쟁을 치르고 있던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우크라이나 지원을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민주당 정권하고 이재명 정부는 그렇게 우크라이나의 우호적인 세력이 아니에요. 오히려 친북 세력이죠. 이러한 세력을 트럼프가 만났을 때 잘해주겠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지금 뭐 한미동맹 뭐 어쩌고 강화하겠다는데 한미동맹 강화가 쉽지 않죠. 오히려 주한미군 빼내가지고 딴 데 쓰겠다. 그리고 주한미군 주둔비 더 내라. 한국 뭐 해라. 이런 걸 요구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그걸 꺾기 위해서라도 마스가를 내놨었고, 저는 만가를 제시하고 있는 거죠. Make America Nuclear Great Again. 미국의 원자력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걸 한국이 도와줘서 같이 하자. 이런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는데 이걸로도 부족하죠. 이재명 대통령이 친북적 노선을 접고 북한과 중국과 싸우겠다는 결의를 하게 되면은 한미관계는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건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대구에서 나오는 매일신문에 칼럼을 쓰는데 이번 주 화요일자에 실린 제 칼럼의 제목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지금 나오고 있죠. 이재명과 트럼프의 만남은 잘못된 만남. 만나서 오히려 판이 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44년 전에 있었던 1981년에 전두환과 레이건의 만남은 두 사람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 전두환이 대단히 잘해가지고 한미관계를 굳건히 하면서 박정희 사후에 우리 경제가 추락하고 있었죠. 안보도 위태로웠죠. 주한미군 빼낸다고 카터가 계속 공격 흔들어댔지. 카터는 대한민국 되기 싫었거든요. 근데 그걸 딱 회복하고 흑자경제, 지금 한국이 세계 G8 수준으로 올라가는 기반을 만든 게 전두환이잖아요. 전두환은 그때 그걸 했어. 전두환의 레이건 면담하고 이재명의 트럼프의 면담을 한번 비교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한 10년 전인가 한번 연희동 가서 10년 더 됐나? 전두환 대통령이 이런저런 얘기했다 본인이 얘기를 직접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 몇 가지 자료를 토대로 설명드릴까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측은 지금 미국 가서 뭐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친북 노선이라서 마스가하고 만가를 내놔도 좀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하겠다는 플랜은 이재명 정권은 내놓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니까 미국에서 뭔가 문제 제기를 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급격히 미국에 간 거 아니냐. 일본 회담에는 참가하지 못하고 그런 걸로 추측이 됩니다. 자, 이 화면을 보십시오. KTV라고 대한민국 관영방송이죠. 거기에서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을 만나러 갈 때 그 미국 순방한 그때의 기록 방송입니다. 그 당시에 이거는 땡전 뉴스의 대표로 꼽혔던 건데 참 어용방송이다 싶었는데 지금 가만히 객관적으로 보니까 야, 이게 상당히 중요한 회담이고 역사적인 자료구나 싶습니다. 우선 요 대목을 보십시오. 그때 전두환 대통령 이제 79년도에 12.12 사건 11.6을 겪고 박정희가 죽죠. 12.11로 전두환이 정승화 계엄사령관을 체포를 하고 그 다음에 80년 들어서 80년 초인가 그 유명한 저 강원도 정선에서 사북 사태가 일어납니다. 광산 노동자 폭동이 일어나죠. 그때 저 굉장히 놀랐었어요. 그 다음에 5월이 되면서 서울의 봄이 돼갖고 서울의 주요 대학교에서 굉장히 민주화 요구하는 시위가 일어나다가 그게 5월 16일인가 17일 날 자, 이제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할 만큼 했으니 돌아가자 하면서 서울역에서 회군을 합니다. 운동권들이 돌아섭니다. 그때만 해도 대학교 운동권들은 이 다양한 운동권 노래가 드물었어요. 훌라송 정도 부르고 뭐 그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회군을 하는데 그런데 이게 그 다음 날인가 전라도 광주에서 시위가 터져 나오면서 그게 광주 사태로 벌어지게 되죠. 광주 사태 때에도요.
모였던 사람들이 운동권 가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불렀던 노래가 주로 애국가를 많이 불렀고, 아리랑을 많이 불렀죠. 아리랑. 그때 광주에 내려갔던 기자들이 하는 말에 따르면 한밤중에 시위대들이 아리랑 부르는 게 전율을 느꼈다고 하는데, 아리랑을 부르면서 이제 광주가 터졌고, 그리고 광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고 81년도에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막 한국 경제는 계속 추락하고 있고, 아까 말한 대로 세계 국제 정세는 이란이 무슬림 혁명으로 무너지고, 한국에선 박 대통령이 죽고, 79년도에 그 다음에 아프간을 침공하고 한국 경제 이런 왕국에 전두환이 집권해서 미국을 가는 건데, 한국이 참 위태로울 때였죠. 근데 이 전두환 대통령의 방미를 대체로 어용 시민들을 도용을 했는지 모르지만 축하하는 분위기였고, 김포공항에서 있었던 출령식도 꽤 성황이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양국은 상호 존중과 이해의 기반 위에서 보다 실질적이고 생산적인 관계를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협력의 새 시대를 활짝 꽃피워야 할 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것입니다. 이어 전두환 대통령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기초해서 레이건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의견 교환을 통해 국제정세에 관한 지식을 함께하고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우리의 주도적인 노력에 대하여 미국의 지원과 공동 대처 의지를 재확인하고 동북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협력 방안을 협의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으로 출발한 전두환 대통령 부부는 LA에서 머물다가 그 다음에 뉴욕을 방문합니다. 뉴욕을 방문해서 뉴욕에 있는 유엔도 방문하고 또 이런저런 행사를 치른 다음에 2월 1일 날 워싱턴으로 날아가죠. 그래서 2월 2일 날 백악관을 방문해서 이 레이건 대통령하고 역사적인 회담을 합니다. 그 회담을 보여주는 사진이 동영상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 정부는 남북한 당사자 간의 직접 대화를 통하여 40년간의 조국 분단으로 비롯된 상호 반목과 불신을 해소하고 나아가 평화적 통일을 이루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노력에 대하여 레이건 대통령께서 깊은 이해와 지지를 표시하신 것은 한반도와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 매우 다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특히 양국 간 교역의 확대 균형을 추구하고 기술과 에너지 협력 그리고 제3국 공동 진출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한미 경제협의회 등 양국 간의 경제협력 체제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올해는 한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이 한반도의 안보와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와갖고 전두환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 전두환 대통령이 왜 어떤 나라의 국가 원수보다도 먼저 미국에 가서 레이건을 만날 수 있었냐? 여기에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낸 유병현 씨가 역할을 합니다. 이게 제가 오늘 말하는 핵심일 수도 있어요. 자, 전두환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기에 빠진 상태에서 대통령이 됐는데, 그럼 우리가 위기를 빠져내려면 미국으로부터의 지원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레이건이 당선됐어. 보수파래. 내가 제일 먼저 만나야 되겠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의 군대 선배인 유병현 씨를 미국 대사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유 선배, 내가 어떻게든 어떤 나라 대통령보다도 먼저 레이건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이 유병현 대사는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지냈고 미군들하고 워낙 친해갖고 영어도 잘하니까 바로 안보 라인을 통해서 들어갑니다. 외교부 라인은 안 통한 겁니다. 그 미국은 기본적으로 이 군사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니까, 그래? 지금 소련이 팽창하고 공산주의 팽창하는데 유럽대로 막아야 되는데, 북한하고 모두 막으려면은 한국도 중요하지. 그래 들어와! 라고 해서 이게 회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방미는요, 우리 안보 라인이 빠져 있는 걸로 보여요.
안보라인 역할을,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 벌써 집권한 지 2달 반이 지났는데 한 번도 우리 군수 내부를 제대로 만난 적이 없어요. 합참의장, 각부총장 면담이 없어요.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되면은 군부가 움직이거나 아니면 우리가 동맹이니까 한미가 굉장히 군대가 친해요. 그 다음에 이 한미 동맹을 통해로 우리 국정원하고 미국 CIA가 굉장히 친합니다. 제가 국정원 간부들을 쭉 만나보면 우리 CIA 한국 거점장으로 와 있는 친구들하고 이렇게 서로 양주를 가서 만나고 뭐 사적으로 관계로 갖고 또 그게 또 정보 교환도 하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미 동맹 때문에 미국은요, 북한 정보를 그냥 무제한으로 줍니다. 그걸 정보사가 받아갖고 요약해갖고 국정원이 주면 국정원이 그걸 대북 작전으로 공작할 때 써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사동맹 때문에 정보동맹도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미국하고 무슨 정상회담하라 그러면 그걸 누가 뚫느냐? 유병인 씨처럼 우리 군 쪽이 뚫거나 아니면 국정원이 한미 정상회담을 만드는 겁니다. 우리 워싱턴에 가게 되면은 대사가 있지만 대사 밑에 공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공사가 국정원 공사인데 그 사람이 진짜 실세입니다. 미국과의 외교를 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미국과의 외교는 대통령과 대통령에게 하는 거라서 대통령 직속기관인 국정원이 하는 거지 외교부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외교부한테 이 한미 정상회담 맡긴 것 같은데 이게 뭐가 축이 안 막아지니까 조현 장관이 지금 급히 가는 겁니다. 근데 전두환 때는 미국과 가장 잘 통하는 유병헌 대사를 보내서 했기 때문에 착착착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2월 2일 날 비가 내리는데 이렇게 전두환과 레이건이 만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양측이 이제 회담 성과를 발표합니다. 이게 잠깐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레이건 대통령과 본인은 또한 한미 양국 국민 간의 상호 이해와 우애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하여 사회와 문화 그리고 교육과 체육 등 다방면에 걸친 교류를 더욱 정대시켜 나가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은 안정 속의 개방을 추구하면서 자유롭고 풍요로운 민주복지 사회 건설이라는 밝은 미래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세계 언론들은 이번 전두환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크게 보도하고 한미 관계는 최상의 상태로 들어갔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은 와인버거 미 국방장관과 메시 합참의장 등과도 만나 양국의 긴밀한 안보 협력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 쭉 보게 되면은 양측은 14개의 합의를 했다고 발표가 되는데 주한미군을 철수하지 않겠다. 그리고 동북아의 안정이 중요하다. 뭐 등등 이런 대단한 합의가 나옵니다. 자, 이거는 공식 자료고요. 이것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두환 전 대통령 생전에 연희동 가서 2번인가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몇 차례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자기가 대통령 딱 되니까 12.11로 됐고 하니까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하더래요. 공무원들 엘리트들이 정 인정 안 하더라는 거야. 근데 자기가 유병헌 대사를 통해서 미국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하니까 한국 경제는 엉망이잖아요. 경제기획원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똑똑한 관료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한국 경제를 살리려면 각하 방미식 관찰할 사항 그래가지고 뭐 여기에 무슨 돈이 필요하고 뭐 이런 걸 좀 받아주십시오 하고 촥 내밀어서 그게 자료가 이렇게 많아서 이룰 수가 없더랍니다. 전용기에 그걸 싣고 가면서 자기 너무 많아서 보지도 않았대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돈 한 뭐 100억 달러 빌려내면 되는 거지 그랬더니 그건 너무 큰 금액이지. 뭐 그러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만 딱 염두에 두고 전용기에 타고 올라가면서 이제 가면서 어떻게 아까 생각을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LA 거쳐서 뉴욕 거쳐서 딱 레이건을 만나고 했을 때 그때 헤이그 장관하고 헤이그가 국무장관이고 근데 제스퍼 와인버거가 미 국방장관입니다. 이 와인버거 국방장관은 레이건 대통령이 8년 하는데 8년 내내 국방장관을 하면서 세계 국방정책을 다 흔든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와인버거는 2차 대전 때 장교로 참전한 경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인으로 활동하고 기업가도 했던 사람인데 이 국제정치에 굉장히 밝은 사람이에요. 헤이그 장관도 밝았지만 그는 한 2년 정도밖에 레이건에 같이 안 있었는데 와인버거는 오래 있었어요. 군을 잘하는 사람이죠. 우리 안규백 장관이 군을 좀 안다고 민간인 출신으로 장관이 됐지만 와인버거만큼은 아닐 겁니다. 자, 와인버거를 상대로 와인버거하고 헤이그하고 레이건이 있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대요. 자, 각하 잘 똑같아요. 지금
레이건은 그때 나이가 많았고 전두환 대통령은 31년생인가 2년생이니까 그때 만 50 정도 됐을 겁니다. 젊죠. 지금 트럼프가 40년생인가 41년생인가 하는데 이번에 유럽 8개국 정상들을 쫙 앞에 불러놓고 학생들 다스리듯이 쭉 얘기하잖아요. 마크롱 30대인가 40대, 영국 총리 50대, 다 조카 내지는 아들뻘, 딸뻘 되니까 기도 센 영감이고. 그러니까 다른데 이 전두환 대통령은 자기 젊으니까 각하 딱 하면서 지금 소련이 팽창주의가 극렬하고 중공도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걸 공산대학과 싸우는 최전방인데 카터 앞에 대통령은 주한미군 빼내려고 했습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박 대통령 돌아가시고 경제가 엉망으로 무너졌는데 우리는 지금 나라를 지켜야 되고 경제를 일으켜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 뒤에 있는 일본은 미국의 지원 덕택에 국방비도 얼마 안 쓰고 그 돈 갖고 경제를 일으켜서 세계 2위 국가가 돼서 흥청망청 하면서 미국의 대드는 이제 그런 모습 보입니다. 미국도 굉장히 세계를 끌어나라고 애먹고 대한민국도 애먹는데 각하께서 일본에 얘기해서 일본이 돈이 많으니까 우리한테 한 100억 달러 지원해주게 하면 우리가 그걸로 우리 경제를 살려서 그 살린 돈으로 미국 무기를 사서 안보도 강화하고 그리고 그 빚을 갚아나가면 어떻겠습니까? 나는 이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니까 와인버거 장관이 that's good idea. Hey, good, okay. 그러니까 레이건도 굿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14개의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주한미군 첫 수준단 딱 되면서 한국 경제가 부흥할 수 있는 기회가 잡습니다. 자, 제 기억이 맞다면은 그때 노신영 씨가 전두환 대통령이 돌아오고 난 다음에 이제 일본 측한테 가서 그 100억 달러 받는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그 노신영 씨랑 옛날에 굉장히 장시간 인터뷰를 했는데 제 기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 일본 측에서는 100억 달러를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너무 돈이 많으니까 놀래가지고 한국 측 문서에 오자가 있는 것 같다고. 뭐가 오자입니까? 그랬더니 0이 하나 더 붙었다고. 근데 어쨌든 미국이 주라 그러면 줍니다. 그 100억 달러 중에서 60억 달러를 받았을 때 100억 달러 60억 달러 쓰고 나니까 우리 더 이상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전두환 대통령은 그거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일본하고 수교하면서 받은 돈 가지고 포항제철 도로 닦고 그랬는데 전두환 대통령은 뭘 했느냐. 올림픽 유치를 딱 하면서 서울에 한강 개발을 쫙 하면서 곳곳에 도로 닦는 SOC 투자를 주로 했어요. SOC라는 게 뭡니까? 정부가 해주는 경제가 일어나도록 하는 산업이잖아요. 도로 닦고 전기 넣어주고 철도 닦고 그러면 기업들은 알아서 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가장 중요한 SOC 중에 하나인 전력값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신재생 100% 알리백을 해서 전기값을 5배 올리겠다고 하잖아요. 이러면 그러니까 나 역적이라고 그러는 거지. 원자력을 해서 떨어뜨려야지. 이제 그런 정책들 그리고 전두환 때 한국 원자력이 미국 기술을 컨버스천 걸 갖고 와서 국산화를 하는 단초를 만들잖아요. 원자력을 비약적으로 키우잖아요. 전두환 때 산업이 확 일어나면서 전두환 말기 때는 우리가 흑자로 노태우 때부터는 완전히 흑자로 가버리는 거죠. 그 지금까지 흑자 경제를 유지되는 게 전두환의 이 레이건 담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러한 담판을 이재명 대통령이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마스가나 만가를 들고 가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이뻐 보여야 되는데 이뻐 보이지가 않아요. Let's make America great again 그걸 이어받은 마가의 트럼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이종석이 이끄는 국가정보원을 통해서 미국하고 미리 다 작업을 해놓고 또 우리 합참을 통해서 합참 간부들이 움직이면 연합사 움직여서 미군 쪽 주한미군 사령부 움직이면 쫙 움직일 수 있는데 그것도 안 해놓고 미국하고 외교부가 많이 할 것 같죠? 아유, 외교부 애들은 그냥 거기 저 동북아국에 가서 한국 담당하는 과장하고 그냥 얘냐 요거 다 해요. 근데 우리 군부나 국정원은 걔네들 원장급들 차장급들하고 통한다니까. 장관급들하고. 미국 대통령은 외교안보의 책임자이기 때문에 외교 국방이 핵심 부서입니다. 거기 장관 차관급들이 얘기하는 걸 그대로 들어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전두환을 우습게 본 이재명 정권, 민주당 정권의 실력이 이번에 드러날 것이라고 봅니다. 전두환은 레이건과의 담판으로 대한민국이 흑자 경제로 갈 수 있도록 조국을 살려냈는데 트럼프를 만나는 이재명은 전두환만큼 해낼까. 이런 관점에서 냉정하게 보시면서 역사적 판단을 하셔야 돼요. 이재명이 전두환보다 잘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대한민국 운동권들을 절대로 높이 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런 쓰레기들을 하고 보셔야 돼요. 저는 쓰레기들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전두환이 생각 밖으로 실력자이고 열정적이었습니다. 정직했고
전두환 대통령 술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하고 인터뷰를 일본 방문하면서 미리 했는데 자기가 대망을 봤대. 대망은 한국 사람 중에 엘리트들은 많이 봤죠. 거기에 이제 도쿠가와 이에야스, 덕천강 이야기 나오는데 자기가 도쿠가와 이에야스를 존경한대. 그리고 일본에 몇 번 가봤는데 동경은 못 가봤대. 아니 변호사까지 한 사람이 동경도 못 가봤다? 참 답답한 생각이 드네요. 윤석열 대통령도 해외여행 많이 안 해봤어요. 저도 많이 간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저는 뭐 일본도 돌아다녀보고 뭐 그래야 좀 뭐가 되는데 도쿠가 이에야스를 존경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과거에는 일본에 대한 좋은 인상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변호사 시절 일본을 방문하면서 생각이 바뀌었다. 일본 국민들의 밝은 표정과 겸허한 태도, 소박하고 근면한 자세, 수려한 경치를 점하며 정반대로 바뀌었다라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일까요? 그럼 이 사람은 이렇게 반일을 함부로 안 가야지. 지금 일본은 패전한 일본입니다. 미국의 꼭두각시예요. 미국이 한국한테 100억 달러 주라면 꼼짝 못하고 주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그럼 일본하고 같이 가서 북한, 중국을 잡는 쪽으로 가야지. 근데 이재명은 그거 할 뜻이 없잖아요. 지금 중국 전승절에 우원식 국회의장 보낸다 그러잖아. 왜 보내 거기를? 우원식을 왜 보내냐고. 아직 세계 정치를 잘 모르는 겁니다. 얘 모르다가 차츰 배워가서 빨리 배워왔으면 좋겠는데 글쎄 좀 두고 봐야죠. 이재명과 전두환, 미국을 다루는 그 솜씨를 보십시오. 정말 전두환은 여러분들이 너무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하는 또 하나의 대통령을 꼽으라면 60 이후로 저는 이명박을 거론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4대강부터 그때 그가 국민소득 7만 불 만들자 그랬죠. 이명박의 노선이 옳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명박을 너무 과소평가합니다. 운동권들이 쥐박이 그러면서 너무 바보로 만들었어요. 이 운동권 좌파들의 선동이 얼마나 허망한가는 문재인 때 증명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믿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통해서 그 민낯이 드러날 것이다. 잘못된 만남이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